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보다가 친구랑 개판나고 싸웠다는 쓰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제목, 친구랑 사주팔자 보러 갔다가 내 사주는 너무 좋고 친구 사주는 그지 같았는데요. 좀 웃었다고 개판나고 싸웠어요. 원제, 친구랑 사주팔자 보러 갔다가 싸웠는데 제가 정말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친구들과 사주팔자를 받고 한 친구랑 거의 의절을 할 만큼 싸우게 됐는데요. 얘가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요 절대 잘못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쓸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갔어요. 총 4명이 갔는데 이 중에 2명은 본인을 포함해 유부녀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연애만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점사를 받고 우선은 연애 중인 친구들이 먼저 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고 좋았어요. 그런 뒤에 유부녀인 저와 그 친구 차례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주를 봐주는 이분이 연애하는 친구들을 봐줄 때도 그랬지만 유부녀인 저랑 그리고 이 친구도 살짝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찰떡같이 맞아버린 거야. 여하튼 그렇게 다 보고 나와서 다 같이 떠드는데요. 유부녀인 이 친구가 혼자만 엄청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다른 친구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본 친구 말고 저한테 대뜸 야, 좋냐? 이러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 완전 싸해졌고 진짜 너무 놀라서 잠시 멍해 있다가 아니 뭐가? 라고 물었더니 대답도 없이 사람을 죽일 듯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지 혼자 택시를 타고 가더니 그대로 연락 두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제 오늘 다른 친구들과 야 꽁꽁이 왜 저래? 이런 정도의 턱만 주고받았고 얘가 단톡에서 잠수를 탔어요. 방을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아까 개인톡을 보내옵니다. 당장 사과하라면서 말이죠. 아니 나는 잘못 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자꾸 본인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사주 보는 내내 제가 자기를 비웃었다고 그렇다고 사과를 하래요. 아니 물론 웃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요 비웃은 게 아니라 제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웃었던 건데 지 그지 같은 사주 비웃었다고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참고로 너무 잘 맞추니까 신기해서 웃은 것도 있고 또 제 상황이 좋다니까 그래서 좋아가지고 웃은 것도 있는데 어이가 없죠. 여하튼 이 일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해서 당시 있었던 일을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풀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써보자면 너는 네 돈 말고 남의 돈으로 20대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저 20대 시절에 부모님 지원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부모님이 임대해 놓은 그 방들만 관리하며 살았으며 지금의 경우 저희 남편 외벌이지만 사업이 잘 돼서요. 남들보다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한테는 알바조차 못하게 해요. 나는 결혼할 때 이미 숟가락 하나를 물었네. 실제 저희 시부모님 당신들이 살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요. 저희가 들어가 살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남편이 다 했습니다. 나는 네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미 많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늘어날 기다. 참고로 이거는요 저희 부모님도 이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 사주나 신점을 보러 가가지고 제 팔자를 물어보면 당신 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가치가 더 커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 했으며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제 이름으로 여러가지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그 방 같은 건가 봅니다. 참고로 남편은요 이런 거 1도 모르는 기독교인인데 전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래가지고 신혼집 증여받을 때 공동명의로 해줬어요. 네가 바람을 피우면 몰라도 너희 남편은 절대로 바람 안 핀다.
이거야 뭐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패스하고, 물론 저도 바람 피울 생각 단 1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 제 친구들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사는 걸 보면 모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엄청 신기하다며 놀라워했었는데, 문제는 저 말고 다른 유부녀 친구 사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머니는 모든 걸 다 맞췄고요. 그런 만큼 이 친구에 대한 내용도 절묘하게 맞았는데, 이때 했던 말이 대충 이래요. 나는 자식이 대학을 가든 결혼을 하든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 네가 안 벌면 남편도 안 벌 거고, 또 네가 열심히 벌면 너희 남편도 열심히 번다. 너랑 네 남편은 부모 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결혼 반지도 끽하면 실반지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축을 잘 해라. 네 남편은 원래 여탕에서 일을 하는 팔자라. 네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단디해라. 몇 살, 그리고 몇 살에 여자 들어온다. 또 몇 살에 문서 하나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는 없다. 이게 뭐 집문서 같은 재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은 복이 있어가지고 부모인 너보다는 일찍 문서 만들어서 일어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요. 물론 내용이 좀 충격적이다. 그러면 약간 놀라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제 이야기 들을 땐 실실 웃으면서 들었어요. 좋으니까. 아니 좋잖아 솔직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여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말이 그래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땐 그냥 눈만 초롱초롱 놀라워만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을 땐 계속 쿡쿡거리며 웃었다고 하네요. 아니 비웃음 말이죠. 그러면서 사과를 안 하면 절대 평생 안 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제가 언제 웃었는지 뭐 증거를 들이밀 수도 없고,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나요? 혹시 뭐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걸까요? 아니 근데 지 팔자 거지 같은 거 그게 내 탓이냐고. 댓글 1번. 아니 사람이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대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거지 같은 수준인데 보니까 네가 친구한테 열등감이 있나 보네. 야 이 정신적인 거지야. 내세울 거라고는 돈밖에 없지. 대댓글. 보니까 열폭은 그 친구가 아니라 쓰니 네가 하고 있구만. 불난집에 부채질도 유분수지. 평소 눈치 없다는 말 자주 듣죠? 개티미하게 말이야. 2번. 정반대로 나왔으니까 기분 좋을 턱이 없긴 하죠. 근데 점사 보는 분 눈치가 참 없다. 보통 아는 사이가 같이 보면 대충 눈치 보고 좋은 것만 뽑아서 말을 해주거든요. 여하튼 내 사주가 좋게 나와서 웃은 것뿐이라니까 사과할 필요는 글쎄 그냥 모르겠다 하세요. 3번. 쓰니 말이 다 사실이라면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마는 그래도 좀 눈치는 챙기면서 사세요. 뭡니까 그게. 4번. 팽팽 놀면서 부모 피 빨고 남편 피 빨고 참 자랑이다. 어? 근데 졸라 부럽긴 하네. 그래 네가 이겼다 이년아. 5번. 만약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저렇게 나오면 아무리 내 사주가 좋다 해도 못 웃을 것 같은데요. 그저 친구 눈치 보기 바쁠 거야. 여하튼 사주를 봐준 사람도 그렇고 쓰리도 그렇고 어디 좀 모자란 건가? 응? 6번.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아무데나 가서 사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어떤 운이 오는 시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정말 귀한 팔자인데 딱 한 해 본인이 가진 글자들을 치는 대운이 들어올 때 딱 한 번 잘못 결정하거나 방심을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봐왔고요. 자살한 연예인이나 감옥에 갇힌 재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원래는 참 좋은 팔자인데 한순간 때를 잘못 만나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참고로 그 사람들 사주 보잖아요? 그럼 대부되기하다고 나올 겁니다. 바로 쓰리처럼 말이죠. 허나 인생은요 사주가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사주라는 것 자체가 다 옛날 학문이고 또 사주를 봐주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여자의 최고 팔자는 그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아버지 남편 그늘에서 사는 거 그런 팔자라고들 하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은 사주일까요?
제 경험상 님 같은 젊은 아가씨들 참 많았는데요. 저는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찬바람 부는 시기가 되면 내가 받은 게 결국 나를 칠 수도 있다는 거. 본인 능력을 키우고 주변에 많이 베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타고난 그 좋은 팔자로 늘 행복하게 살까요?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일복이 많은 사주는 어떨까요? 꼰대 사주가들은 여자가 이런 사주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박복한 팔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사주라 해도 만약에 상대가 남자다 그럼 어딜 가도 일자리가 있고 능력 있는 팔자, 일복이 터졌다. 아주 좋은 팔자라고들 하죠. 알아요? 그러니까 님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리더들 혹은 프로들은 다 자기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소위 박복한 팔자다 이겁니다. 네 표현대로라면 말이죠.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박복해 보입니까? 현대와 과거의 복이 많다는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님 친구 팔자는 자수성가에 아무리 바닥으로 가도 늘 일거리가 있고 남편도 함께 돈을 버는 데다가 나중엔 자식까지 귀해지는 꽤 좋은 팔자라고요. 그런 만큼 만약 제가 그걸 봤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노력을 하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아주 좋은 사주예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주를 듣고 울상인데 그 옆에서 해벌쭉한 님을 봤다면 남에게 베풀고 눈치 좀 챙겨라. 그러다 패가망신 당하는 일 생긴다라고 했겠죠. 대댓글 이게 맞죠. 아무래도 옛날 학문이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식복이 있다 말을 하고 또 딸을 낳을 팔자면 자식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필터링 해가지고 들어야 된다니까. 7번 야 부모가 알바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네. 눈치 없고 덜 떨어지니까 욕 처먹는 거. 아니 어디서 쳐맞을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8번 그러니까 님은 팔자가 좋은 소패다 이거네요. 알았어요. 깔깔깔깔깔. 9번 그래 쓰니 운세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역으로 쓰니 부모님 운세랑 남편 운세를 보면 어떨까요? 일단 부모님 자식이 일을 할 줄 몰라. 평생 노는 것만 안 해. 대학을 보내도 뭘 해도 자네들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운명인데 그래도 시집은 잘 가네. 남의 밑에서 일할 머리는 안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시집이나 보내. 시집을 가면 거기서 얻어먹고 살 테니까 한시름 놓을 거야. 라는 점사를 받으실 테고요. 또 남편은 어떨까요? 버는 사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네. 자네가 벌어놓으면 배우자가 편해. 배우자가 겨울소 운명이라 일은 안 하고 쓰기만 하는 팔자를 지녔거든. 아마 시집 올 때도 못 만났을 거다. 자네 사주는 딴 여자가 없어. 얘 하나야. 뭐 그나마 제복은 있어가지고 굶어 죽진 않겠네. 마누라가 눈치가 좀 없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놀고 먹을 팔자니까 자네는 그저 열심히 돈이나 벌게 라고 했을 겁니다. 어때요? 부모님과 남편 팔자 좋은 것 같아요? 본인 팔자 남의 돈으로 먹고 쓰는 팔자라고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해야지. 세상에 완벽한 사주라는 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무엇보다 수상, 족상, 관상, 심상 중에 심상이 으뜸이라 베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10번 친구 4명이 갔는데 딱 나한테만 지랄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의 경우 쓰니와 달리 각자가 알아서 표정 관리를 했다 이건데 그렇죠? 아이고 그래 너는 절대로 사회생활 하면 안 되겠다. 깔깔깔깔. 저야 그런 걸 안 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단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니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쓰니가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면 열폭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라는 건 분명히 좀 그 시기 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